여러분 일단은 시작하자. 그래 모르겠다. 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자, 안녕하세요. 저 진행을 맡은 도석영 기자입니다. 원래는 안충 의원님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지각 아니고요. 지금 돌교수님 지각이 아니고 아니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지금 급하셔가지고 화장실에 급하셔가지고 지금 방금 또 튀어나가셨습니다. 차라리 그래 가실 거면은 오프닝 때 가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또 월요일에 이어서 또 목요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프닝 저 혼자 좀 시간 좀 때우다가 이제 위원님 오시면 또 본격적으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각 아닙니다. 네, 막아냈다니 지각 아니고 지금 계셨다가 화장실 가신 그런 상황입니다. 오마이갓님 어서오십시오. 오늘 시작 전에 먼저 와서 대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 시청자 지금 200분, 와, 저희 시작하자마자 200분이 또 넘게 또 계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현상 어쩔 수 없죠. 생리적인 문제는 봐줍시다. 유니콘님, 이우성님 말씀하셨는데 스웨이님 나이 먹으면 배가 자주 아프던데 아니 방금 전까지 이렇게 자기 지금 아랫배가 끊어지는 고통이래 이러면서 확 튀어나가셨는데 이거는 제가 또 어쩔 수 없었다는 점 또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프닝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좀 스토브리그가 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릭 페디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금이 환영한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디 선수가 2년에 1,500만 달러 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계약하면서 메이저리그에 다시 또 진출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메이저리그를 또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와 2년에 1,500만 달러? 이거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다가 다시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 가장 계약 규모가 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메릴 켈리, 아니면 플렉센, 린드블럼, 루친스키 이런 선수들까지 다 합치더라도 2년에 1,500만 달러 요런 대우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9개 구단 팬들은 응원합니다. 잘 가라 페디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만큼 페디 선수가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기록한 성적이 워낙에 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2점대 평균 자책점 200K 20승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화이트삭스 입장에서 정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영입을 한 것 같은데 페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또 이제 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또 관심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페디야 고생했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얘기 망고님 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원래 사는 대로 돌아가야 마땅한 법이죠.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통상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이제 한국 무대로 넘어온 페디니만큼 다시 넘어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화이트삭스 인기 없다던데 스웨이님 말씀하셨는데 컵스가 또 같은 연고지를 쓰고 있잖아요. 시카고. 근데 컵스에 비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인기 구단인 거는 사실입니다. 또 2023 시즌에 100패를 넘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리빌딩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단 특성상 리빌딩보다는 이제 리툴링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색은 갖춰놓고 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팀이라 가지고 페디 선수를 영입한 것 같은데 금방 오셨네요. 진짜 뿜고 오셨네. 뿜고 오셨어. 나 50분에 갔다 왔잖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각하신 줄 알고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9시 5분에 왔어. 네 9시 5분에 오셔가지고 그럼 뭐해? 시작하기 직전에 화장실 가시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으셨네요. 손 씻으셨네. 네. 촉촉합니다. 정도한? 정로한 그거 화장실 안 가는 거? 그래 모르겠네. 네. 아니 저런 거 읽지 마요. 미안해. 저런 것만 브랜드 노출되는 걸 읽고 있어. 그래, 그런 것만 쏙 빼서 읽네. 그리고 내가 참았으면 네. 또 우리 또 앞에 또 새로 오신 분도 네네네. 내가 여기서 한 2방 끼잖아. 네.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죠. 일단 모기는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아니 지금 저희가 용철 PD의 또 좋은 곳을 찾아서 또 떠났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PD님이 지금 당분간 좀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좀 어사잖아요. 어색한 사이인데 여기서 막 꿍꿍거린다?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또 양해도 먼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페디 선수에 대한 이야기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좀 나눠봤고 KT가 이제 멜 로하스 주니어 이 로하스 선수 복귀가 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4시즌 만에 다시 한번 또 KBO 무대를 밟게 되는 건데 어떻게 좀 보세요?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로하스 선수 어떤 선수였나요?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뭐 그런 선수였는데 그때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에는 어렵죠 이제. 아, 그쵸 사실. 네, 근데 그 맛을 봤던 KT 팬들 그리고 KT 구단 관계자들은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서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로하스와 지금의 로하스는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좋은 기록을 남기다가 다시 다른 리그에 일본에 진출했다가 갔죠. 네. 다시 이제 컴백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뭐 호세 선수도 그랬었고, 그쵸. 뭐 쿠에바스 선수 알칸타라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퍼포먼스보다는 다시 컴백했을 때 퍼포먼스가 그 처음에 왔을 때만큼의 퍼포먼스는 좀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들이 좀 많. 그게 이제 물론 뭐 기량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환영해요. 로하스 선수 분명히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팀메이트들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그렇죠. 선수였기 때문에 좀 사실 알포드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가지고 있기에는 뭔가 좀 아쉽고 맞아요. 딱 계륵이잖아요. 계륵. 좀 약간 내보내기엔 좀또 아쉽고 이 정도 할 만한 선수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이걸 쓰자니 좀 약간 아쉬운. 딱 그런 거죠. 딱 그러니까 딱 이제 알포 선수 이제 과감하게 포기해서 이제 로하스가 왔는데 벌써 이제 30대 이제 중반이에요. 그러게요. 34살이래요. 네. 하지만 이제 글쎄 일단 이미 이제 계약을 했고 계약을 이제 뭐 한다고 하니 네네. 저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건창 선수에게 연락을 했고 서건창 선수의 이 결정만을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건창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또 그리고 키움 입장에서도 서건창 선수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전성기를 또 누렸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수 생활 말년을 여기서 보낸다면 또 그것만큼 또 좋을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될 거예요. 네. 서건창 선수는 지금 그거죠. 그동안에 보면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주전으로 뛰던 선수가 이제는 백업으로 밀려났고 백업에서도 밀려나서 2군에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건창 선수가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거는 뛸 수 있는 곳. 본인이 정말 1군에서 뛸 수 있는 곳을 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는 뭐 김혜성이라는 뭐 아주 최고의 선수 내야수가 있고 또 김휘집이라는 또 유격수가 있는데 그렇죠. 김휘집 선수는 계속 이제 구단 입장에서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최주환 선수도 또 2차 드래프트 그렇죠. 최주환도 이제 합류를 했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사실 뛰기에. 그러네. 다른 고민이 아닌 거죠. 네. 키움에 와도 자리가 없다고 느낀 맞아요. 건가 네. 돌비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네요. 서건창 측에서 약간 좀 묵묵부답이라는 얘기 또 지금 망고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선수는 항상 본인이 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또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키움이 현재 팀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서건창이 왔을 때 이 베테랑으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현역의 연장에 대한 의지가 또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또 키움도 좀 그 대승적 차원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방출이 된 선수를 영입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기다리는 경우는 뭐 FA나 거물급 선수가 아닌 이상 사실 구단이 기다릴 이유는 없는데 딱 이렇게 던져놓고 일단 기다릴 테니 충분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한 걸 보면 그동안에 뭐 키움 그리고 전신이 넥센에서 활약했던 그런 노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좀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솔직히 키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서건창 선수가 만약에 오지 않아도 그렇게 또 사실 큰 손해는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충분하게 대체 자원이 있고 또 주전급 선수들이 뭐 여유가 있어요. 키움은 내야 자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급한 편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급하거나 정말로 너무나 그 자리가 필요했던 선수라고 하면 그렇게 못 기다리죠. 빨리 잡아야 되니까. 네.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키움에서 그나마 마지막을 의미 있게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서건창 선수 얘기해 주셨는데 서건창 선수의 결정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 좀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 또 궁금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사이에 Q&A 시간 때 다시 한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골든글
골든글러브 얘기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 시즌 영광의 골든글러브 수상자 최종 10명 어떤 선수들이 또 뽑히게 될지 저희가 포지션별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후보 쭉 살펴봤을 때 모든 포지션에서 후보를 배출한 구단은 일단 없었습니다.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정규 시즌 및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G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선수를 또 후보로 배출을 했는데요. 총 81명의 선수들이 또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 포지션씩 짚어보면서 어떤 선수가 수상할 것 같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수 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뭐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에릭 페디 선수가 가장 유력한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패스야 이거는. 패스해도 너무 얘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압도적이다. 네네네. 이건 딴 선수를 찍었다가 네. 그게 공개가 되면 진짜 모든 화살이 그 사람한테 맞아. 갈 만한 그 정도의 진짜 엄청난 성적인데. 맞습니다. 투수는 무조건 페디 이런 얘기 해주실 만큼 그렇죠. 이미 뭐 MVP까지 수상한 선수인데 MVP 수상한 선수가 골든글러브에서 상을 못한다? 요거는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계약 된 거지? 예, 했습니다. 시카고랑? 오프닝 때 얘기했습니다. 예. 참 사실은 NC도 그럼 어떡해. 아니 뭐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 보유 이제 3명 했을 때 연봉 상한액이 400만 달러인데 맞아요. 400만 달러를 다 페디 선수에게 쏟아붓는다고 해도 지금 메이저리그의 오퍼 절반에 조금 또 이제 이 뭐 못 미치는 또 금액이니까 절반 조금 넘는 금액이니까 뭐 돈 싸움에서는 또 이길 수 없었다라는 이길 수 생각이 좀 없어. 들고요. 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평균 자책점, 다승, 탈삼진 모두 1위를 기록했었던 페디 선수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요거는 뭐 거의 떼놓은 당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올 한 시즌을 뛰면서 국내 선발진들한테 아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어요. 뭐 신민혁 선수도 뭐 굉장히 지금 뭐 포스트시즌 굉장히 잘했던 또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 시즌에 올 시즌에 선발진에서 이제 활약했던 국내 선발진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확신해요. 그렇죠. 네. 이제 페디 선수가 그리고 사실 뭐 팀 내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도 뭐 이제 그림 물어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또 알려주고 이랬었던 걸 생각해봤을 때 확실히 정말 한국 야구를 존중했던 선수였고 또 그리고 좋은 대우로 메이저리그로 다시 진출했으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지 맞아. 않을까. 그 9개 구단 팬들이 또 다 응원한다잖아요. 그 얘기 지금 얘기 꺼내니까 그 얘기 나도 들었어요. 그 경기 전에 보면은 그 훈련을 하잖아.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양 팀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외야에서 다 물어본대. 선발 투수들이 우르르르 가서 패디한테 통역 데리고 가서 뭐 그 스위퍼하고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그렇죠. 투구하는 것들 참 이렇게 국내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올해.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리그 성적이 향상되게 되면 외국인 선수 셀러리 캡도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효과들도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좋은 선수를 또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포수 부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선수들이 주요 후보로 올라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것도 경합은 사실 아니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누구? 아, 내가 그래도 먼저 저는 할게. 나는 박동원. 그래요? 오. 나는 29년 만에 이 우승 프리미엄이 네.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개인 기록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골든글러브는. 근데 박동원 나는 오히려 의외로 박동원 선수한테 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쵸. 이제 장타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박동원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거, 그건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개인 성적만 놓고 팀 성적을 또 이제 떼놓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저는 그래도 좀 약간 양의지 선수 쪽으로 기울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채팅창 생각도 뭐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양의지의 정배입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양의지 아니면 박동원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또 많이 대부분 해주시는데 보니까 박동원은 오바죠. 네, 약간 오바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또 이제 양의지 선수일 것 같다라는 의견들까지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수상 유력한 선수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선수는 양의지 선수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루수 부분 한번 볼게요. 1루수에는 이제 오스틴 선수가 아무래도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오스틴 선수가 수상하게 된다면 1994년 서용빈 선수 이후로 29년 만에 LG 1루수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래됐네요. 오래됐다. 그죠? 94년도 우승할 당시에 골든글러브 수상 이후에
똑같이 됐네. 그쵸. 일루수 부분은. 야, 그동안에 일루수가 그렇게 약했었나? LG가? 뭐 페타지니 선수도 또 있고 뭐 그러지 않았나? 네. 근데 이제 토종 일루수는 확실히 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저도 오스틴 선수가 뭐 개인 성적, 팀 성적 뭐 모든 게 다 가장 이제 우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오스틴 선수 수상이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쉽죠. 오 사장님입니다. MH님 얘기해 주셨고 MHJ님 얘기해 주셨고 헬리니님도 나머지는 비비기에는 많이 모자라다. 진짜 호감 외인 오스틴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1호수 부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느 선수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김혜성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뭐 지금 해외에서도 뭐 타깃이 되고 있고 맞아요. 또 국내에서는 뭐 이제 김혜성 시대입니다. 김혜성 시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고 있고 이루수 뭐 박민우, 강승호, 김선빈, 정은원, 김혜성 뭐 다 이렇게 봐도 역시 김혜성을 넘어갈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186안타 친 김혜성을 어떻게 배제합니까? 돌비수님 이런 얘기 해주셨고 국제대회에서 체험판으로 써보니까 또 너무 좋았다고 유니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국제대회에서의 활약까지도 좀 돋보였던 김혜성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3루수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대본에는 뭐 문보경, 최정, 노시환 대결 뭐 이렇게 써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유력이 아니라 확정이지 무슨 그러니까 뭐 당연히. 노시환 선수 아닌가요, 이건 사실? 네, 노시환이죠, 당연히. 뭐 올해 진짜 홈런왕 또 차지했고. 네. 하나는 팀 성적이 안 무조건이지. 나서 그렇지. 문동주, 노시환이라는 이제 팀을 대표하는 나아가서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국제 대회 나가서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잘할 정도로 이제는 한국 야구의 이제 앞으로 이제 차세대 4번 타자. 예. 뭐 3루는 그동안 너무나도 좋았던 선수들 많아서 지금도 뭐 황재균, 뭐 최정,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노시환 시대로 세대 변해가고 교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커피 한 개님 또 2만 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루수는 우리 한화의 보물 노시환 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홈런 왕이잖아요. 그럼요, 노시환 그럼요. 선수를 안 줄 수는 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력하다. 미안합니다. 나는 이게 좀 그 후보군들이 많잖아. 네네네. 이게 성적이 어느 정도가 좀 뒷받침이 돼야 후보에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냉정하게 봐. 이건 선수를 위한 얘기기도 해.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정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까 이제 팬들이 적어주셨지만 개인 성적이 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 왜 저기 껴있는 거 이런 그러니까, 얘기 하시는데 이러면 이 선수도 괜히 좀 그렇다니까. 그치 괜히 욕먹는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그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유격수 부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선수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 오주환 선수와 또 박찬호 선수의 대결로 지금 이제 굳혀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정우영 캐스터가 본인의 투표 결과를 또 이제 이 유튜브에 또 올렸다가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갑론을박을 펼쳐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 이게 누굴 해야 되냐 이것도 좀 약간 이거 최대 논쟁 지역이죠, 그죠? 고민이긴 한데 나는 박찬호. 네, 박찬호 선수가 물론 뭐 오지환 선수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기는 그쵸. 하지만 올해 박찬호 선수의 활약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한 시즌을 보내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기록으로만 딱 따진다면 네. 또 아까 또 내가 박동원 또 얘기해가지고 개인 기록도 얘기하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네. 네. 그래도 저는 유격수 부분은 두 선수 중에 선택하라면 박찬호? 그렇죠. 이게 정규 시즌만 보고 주는 게 바로 이런 골든글러브 아니면 뭐 MVP 이런 투표이기는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 시리즈에서 오지환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지만 요런 거 이제 상 줄 때는 정규 시즌 성적 기준으로 또 보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규 시즌 성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댓글 보니까 세부 지표 보면 타율이랑 도루 빼고는 또 오지환 선수가 앞서던데요. 그렇죠? 요런 의견들도 또 있으시고. 장타력, 홈런 뭐 이런 것들은 오지환 선수가 굉장히 앞서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환 선수랑은 잘 압니다. 잘 아는 사이고 오히려 박찬호 선수는 아예 모르고요. 그래요? 네. 하지만 저는 올해 박찬호 선수가 수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도 올 시즌 초반에 진짜 이제 일부 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또 비판 많이 하셨는데 그 비판의 목소리를 극복하고 낸 성적이니만큼 더더욱더 가치가 있어 본인에게는 더더욱더 가치가 있을 그런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거기에 사실 오주환 선수도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더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격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또 의견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이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 또 둥이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적어도 WL이나 WRC 플러스 이런 거 박찬호가 앞서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또 밀린다. 이 잠시를 쓰는 오주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 지표적인 측면에서도 앞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 어떤 스탯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표심이 갈릴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타더라도 이상하지는 않겠지만 또 이 선수가 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정규 시즌으로 가야지 우승 프리미엄 빼고 가자 찬호야. 최남영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이미 뭐 투표는 끝난 상황이니만큼 어떤 선수가 수상하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한 그런 가장 격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외야수 부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야수는 뭐 너무 후보들이 많죠. 격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이 과연 또 수상을 하게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요야가 제일 어렵구나. 어려워요. 네. 일단 첫 번째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선수 홍창기. 그렇죠. 홍창기 선수는 뭐 MVP 후보로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 만큼. 홍창기. 야, 그다음에 구자욱 선수. 그렇죠. 구자욱 선수까지. 야, 그리고 마지막 한 선수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네. 나는 박건우 선수가 또 타지 않을까? 박건우 선수. 네, 박건우 선수가 좀 유력하긴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홍창기랑 구자욱 선수는 일단 확실하다. 이런 의견들 정말 많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박건우냐 혹은 이제 에레디아냐 이런 걸로 이제 좀 약간 갈리는 것 같거든요. 정수빈 선수도 올해 그쵸. 도루왕 또 할 정도로였고 이제 윤동희 선수는 앞으로 그 기회가 많습니다. 많겠죠. 네. 올해 퍼포먼스 너무 잘 보여줬고 외국인 선수들이 기대치만큼은 좀 못했어요. 네, 기대치만큼은 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외야 골든글러브는 국내 선수들이 전부 차지하지 않을까. 그냥 기록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홍창기, 구자욱 그리고 박건우다. 박건우까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 굉장히 또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 보이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수빈은 다른 지표들이 좀 더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탑4가 너무 강하다. 돌비수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랬을 때 홍창기, 구자욱, 그 다음에 이제 박건우가 되지 않을까. 여기 혹은 뭐 에레디아 선수 정도 이렇게 좀 저희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명타자 부문입니다. 김현수, 추신수, 손아섭, 최영우, 전준우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도 다소 조금 표가 갈릴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손아섭 선수. 손아섭 선수. 네, 제일 뭐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네. 올해 최다 안타 타격 2관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지명타자 수상은 손아섭 선수한테 간다. 그렇습니다. 최영우 선수도 물론 진짜 좋은 타격 성적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부상 때문에 시즌을 완주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역시 뭐 아섭 선수, 손아섭 선수가 탈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최영우지만 현실은 또 손아섭이다. 와우와우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아스바 니라도 하나 받아라 망고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손아섭 선수 수상까지 이렇게 저희가 모든 포지션 예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12월 11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상한 선수들 얼마나 또 이제 적중하게 될지도 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얼마나 적중하실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골든글러브 얘기 한번 좀 나눠봤고요. 댓글 좀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유격수만 사실은 좀 제일 논쟁이고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만큼 박찬호 선수와 이제 오주환 선수의 수상 결과는 진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두 선수의 대결이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은 크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선수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유격수 누가 있으면 박성환, 김주. 나머지 선수는 네, 사실 뭐 개인 기록 경쟁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투표 다 끝나가지고. 네네. 정우가 없으니까 이상하네요. 와우원님 말씀처럼 그러게요.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에 또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한 게 너무너무 좀 아쉽습니다. 한상님, 근데 지명 타자들은 경기 중에 글러브 끼는 일이 없는데 왜 골든 글러브죠? 골든 배트상이 맞지 않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뭐 골든 글러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골드 글러브
글러브도 있고 실버 슬러거도 있고 하잖아요. 골드 글러브는 이제 수비력만 보고 주는 상이고 실버 슬러거는 이제 타격 능력만 보고 주는 상인데 우리나라에 사실 골든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베스트 나인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 타격은 왜 글러브는 골드고 방망이는 실버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요? 수비가 더 중요하다?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뭐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이름을 그렇게 짓는 이유는 분명 있겠죠. 진짜로. 근데 실버 슬로거 골드 글러브 금. 수비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이 돌비수님 말씀처럼 KBO판 실버 슬러거는 이제 골든 글러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 성적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상 이름이 이렇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유는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지명타자는 골드 글러브 왜 뭐 글러브 쓰지도 않는데 이거는 그냥 상 이름이 그렇다는 거. 네,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KBO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정우는 우승 빼고 KBO 리그에서 이룰 거 다 이뤘다고 봅니다. 신인왕 탔죠, MVP 탔죠.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룰 게 없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줬으면 좋겠다. 좀 얘기를 좀 드네요. 수비만 보는 이제 상도 도입이 되기는 했어요. 중위파님 요번에 KBO 수비상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상자들이 또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더 권위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뭐든지 좀 시간이 당연히 좀 흘러야 네. 어느 정도 제도도 이제 안정되고 자리가 잡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KBO는 다양함을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KBO 총재가 또 추구를 하고 있고 밑에 이제 그 각 팀의 그 장급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일본 야구도 MPB, 많이 네. 이제 그 접하면서 그들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도 항상 체크하면서 뒤떨어지지 않게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허청재님이 간 이후에 그런 부분이 좀 그래요. 많이 바뀐 것 같아. 맞아요. 반대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누군지 나는 이름은 밝히진 않겠어요. 네. 학교의 한 몇몇 직원들이 맨날 하시는 분 근데 있잖아요. 저 홍보팀장님 아니에요? 난 몰라. 앞에서 언급을 하시고 그러면 어떡해요? 며칠 전에 네. 그 목금토일 지난주 네. 목금토일이 킨텍스에서 그 무슨 뭐 늘봄 학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박람회 같은 거 이런 걸 했는데 거기에 네네네. 이제 KBO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던지는 거 치는 거 이걸 했는데 내가 거기 4일 동안 나가서 일을 했는데 네네네. KBO 직원들이 와서 이제 뭐 점심 먹잖아. 그러면 그 얘기야. 이런 거부터 일이 많이 늘어나서 힘들다. 근데 실무진들이 일이 많아지는 거는 결국에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는 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꼭 얘기하고 나서 내가 총재한테 전화 좀 해볼게 그럼 이렇게 하면 뭘 또 전화를 해? 해볼게. 전화 안 하실 거잖아요, 맨날. 내가 그 직원이 그 얘기를 하길래 일이 힘들다, 일이 많아졌다 해서 그럼 내가 일 줄이라고 전화할까 이러면은 아이씨 막 이러고 또 장난치신다고 네, 또. 주말에 좀 그렇게 좀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뭐 허구현 총재님도 들어온 다음부터 뭐 MPB라든지 아니면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이런 거 좋은 것들을 뭐 따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히려 KBO 리그가 먼저 선도하는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또 이제 구단 출신 낙하산들 이제 총재들 들어오는 것보다 확실히 좀 달라진 거 느끼실 것 같습니다. 좋든 싫든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뭔가 시도해보고 이제 도전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뭐 이런 정도로 Q&A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스토브 리그 좀 약간 뭐 진행 상황이 좀 진척이 좀 없어요. 좀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완전히 상황인 것 멈춰 같은데 있어요. 완전히 멈춰 있죠, 그렇죠? 완전히 멈춰 있어요. 이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베테랑 김선빈 선수와의 FA 협상 요것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베테랑 김선빈의 FA 협상이 다소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현재 한 달 가까이 교섭을 벌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서로의 기본선 그러니까 서로가 잔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약간 이 금액적인 측면에서 그 거리가 좀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선빈 2008년 입단한 이후 16년째 원클럽맨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 서로가 생각하는 조건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인데요. 김선빈 선수는 오는 18일이면 만 34살이 된다고 합니다. 베테랑들 이제 계약 조건으로 이제 연수 조건, 코치 연수 조건 요것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4년 계약 뭐 만약에 뭐 좀
기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때 나이가 38살이다. 뭐 구단은 이제 미래 활약 가능성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3년 혹은 이제 3+1년으로 이제 안전 장치를 두고 싶어 하는 게 구단의 입장일 텐데 계약 조건에 있어서 이제 기간이 좀 약간 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는 뭐 FA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느 리그나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어느 리그나 다 마찬가지. 선수는 그렇죠. 계약 기간을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구단이 당연히 안전 장치를 걸어두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이제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그렇죠, 2.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양측이 어느 정도 좀 인정할 수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봐요. 예, 물론 이제 대신에 이제 저는 그거는 좀 필요해요. 협상다운 협상이 정말 필요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선수는 예를 들어 4년을 받고 싶고 구단은 3+1년을 하고 싶다. 근데 선수가 만약에 3+1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인다. 네. 그러면은 금액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구단이 또 양보를 해줘야죠. 네, 이게 이제 협상이 되는데 많은 FA 선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네. 이런 게 협상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연봉 통보다 이런 얘기 99% 다 해요. 그렇죠.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건 협상이 되질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1억 원 제시한 11월 말에 1억 원을 제시한 선수가 결국은 캠프를 떠나기 전 1월 31일 마지막 날 1억 원의 계약을 합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바뀌지 좁혀지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거.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양의지나 예전에 뭐 김현수나 이렇게 100억이 넘어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협상이 좀 가능하겠죠. 금액적인 부분 워낙 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이게 거의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제 김선빈 선수의 평가, 현재 지금 평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데려갈 팀이 일단은 좀 없어 보이는데 조건 차이가 심하다라는 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들도 있고, 느려진 김선빈을 왜 수비력도 과거처럼 넓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적만 보면 또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타격은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지금 사실 이 기아 타이거즈의 백업, 그러니까 이제 뎁스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김선빈 부상일 때 봐라 2루 답 없다 이런 얘기. 백업에서 웬만큼 해주는 선수만 있어도 시즌 중에 보니까 2루수 백업이 별로더라. 베네진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 팀이 왜 잔류를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김선빈 선수도 나가서 어디 새로 팀 찾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 이고 팀 입장에서도 김선빈 선수가 없을 경우에 내야가 조금 약간 헐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계약 연수 요거 좀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조건도 역시 돈일 것 같아요. 1차 FA에서 4년에 40억 원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요거 약간 좀 해자였거든요. 첫 번째 시즌이었던 2020년에는 31살이었지만 지금은 좀 나이가 먹은 상황에서도 4년 동안 한 거를 또 앞세워가지고 그때랑 좀 비슷하게 받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 구단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김선민 선수가 첫 번째 FA 계약 4년 40억이 해자라고 얘기했을 때 오지환 선수도 첫 번째 FA, 전준우 선수도 그랬어요. 근데 두 선수 모두 두 번째 FA 계약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구단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약간 그 보상적인 그 측면도 좀 보이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거를 김선민 선수 당연히 바랄 겁니다. 내가 그 선수들보다 떨어질 게 뭐가 있냐.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선수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생각인 거고, 두 번째는 비교 대상이 확실히 생겼어요. 안치홍이라는 선수가 4+2년에 72억? 74억? 맞아요. 네네네. 70억 원대의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3+1년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네.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적해서 타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좀 뭐라 그래요, 획기적인 좀 이런 계약을 좀 제시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타 팀이라면은 3+1이 뭐예요? 4+2를 해주던 4+1을 해주던 아니면 뭐 5년짜리 해주던 이렇게 해줬겠죠. 원소속 구단이기 때문에 원소속 구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타 구단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계약 연수도 좀 짧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겠죠. 선수야말로 굉장히 불만이 많겠지만 저는 그래서 김선민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기아의 어떤 그
결정권자 입장이라면 라고 네. 하면은 저는 4년 줄 것 같아요. 아 4년 그냥 준다. 네, 플러스 말고 4년에 계약금은 이제 뭐 총액은 뭐 한 4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저는 그 정도 연간 한 10억 이상은 챙겨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라면. 네네네. 지금 이제 댓글을 통해서 블루진님 얘기하셨습니다. 안치홍도 안치홍인데 김선빈보다 커리어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노진혁 선수도 4, 50억 받으니까 김선빈 입장에선 더 받고 싶겠죠. 이런 얘기해 주셨고 안치홍이라는 비교 대상군이 있으니 김선빈은 더 속상할 듯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아 타이거즈도 이 줄다리기가 좀 길어지자 수정안을 또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애당초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다소 좀 올랐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이랬을 때 구단의 수정안이 김선빈 선수의 마음을 확 잡는 조건은 아닌 듯해요. 왜냐하면 뭐 협상에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소식은 전혀 안 들리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약간 옵션으로 뭔가 좀 조정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타 팀의 그 언질이 없으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3 플러스 1년에 만약에 40억이라고 쳐요. 예를 네. 들어. 근데 다른 팀 한 2개 구단에서 오퍼가 막 와. 근데 그게 이제 기아 귀에 들어가. 이러면 기아는 이제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서 이제 다시 협상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기다리는 입장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지금 기아라는 구단이 김선빈 선수한테는 칼자루를 쥐고 있죠. 지금. 아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현종 선수 예시도 지금 또 언급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현종 선수 2021 시즌 마치고 미국에서 복귀했을 때 4년 103억 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보장액을 높이려는 양현종 선수 측 그리고 이제 나이를 고려해서 옵션 비중을 높이려는 구단 간에 또 이제 차이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계약금 30억, 연봉 25억 그리고 옵션이 무려 48억 원이었습니다. 이 옵션 규모가 연봉을 좀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김선빈 선수도 약간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옵션이 제가 볼 때는 48억이라는 그 옵션이 4년이라는 기준을 보면은 연간 12억의 옵션이죠.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종목당 2억에서 3억짜리 옵션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경기수, 뭐 이닝수, 득점, 평자, 컬스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네네네. 어느 정도 일부는 옵션도 일부는 선수가 좀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옵션을 내걸어야 되는 거지. 달성하기 쉬운 옵션을 좀 건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모 단장처럼 뭐 한국 시리즈 진출 이런 거 걸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옵션을 너무 자기가 못 먹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총액을 다 내가 따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옵션을 어떻게 해서든 좀 그걸 협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아하. 이미 보장 금액은 정해져 있을 것 같고 네. 옵션에서 어느 정도 타 먹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게요. 슈퍼나비님 40억 절대 안 준 경쟁자가 없어서 구단이 자선 사업도 아니고 바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피어스님 김태군에게 3년에 25억 줬으니까 더 받으려 하겠죠. 포지션이 달라도 나이도 똑같은데 통산 WR도 더 낮은 김태군에게 퍼줬다. 김태군 선수가 3년 25억을 받은 이상 시작이 40억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뭐 물론 포수라는 포지션 특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김선빈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런 생각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김선빈 선수 지금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불리한 입장인 건 사실인 것 같고 지금 약간 뭔가를 액수를 올릴 수 있는 거. 네. 액수를 올린다기보다는 보장액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에이전트가 이걸 가지고 구단하고 협상을 해서 옵션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옵션 비중을 좀 높인다고 하더라도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커지잖아요, 계약이. 그렇지. 그랬을 때 선수 자존심을 좀 살려줄 수 있도록 뭐 계약금이나 아니면 연봉 보장액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구단이 원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이제 많이 보장을 해주면서 총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선수에게나 구단에게나 좀 약간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옵션은 말 그대로 양측 모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옵션이라는 제도는 절대 뭐 나쁘지 않은 거고 우리도 옵션이 필요하다고 봐. 또 이러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이 시청자 몇 명 이상씩 뭐 이런 거? 그렇지. 우리가 얼마야? 6 플러스 2년 계약이잖아. 6개월 플러스 뭐 2번 더 뭐 이런 뭔 거잖아. 소리야?
이거 좀 뭐 저 오늘 뭐 동시 접속자 수 동시 뭐 이런 접속자 거, 뭐 2,000명 이상씩 어. 출연료 몇만 원 추가 뭐 이런 거. 한 번 더 나올 수 있게 뭐 이런 거 있잖아. 1회 출연 더 이런 거. 우리는 나와야 돈이니까. 구독자 이런 거. 몇만 명 달성 시 뭐 인센티브 뭐 추가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오롯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야, 좋아요 평균 400이면 뭐 또 옵션 뭐 이런 거. 네. 야, 이거 한 좋은데요? 달 연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데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보니까. 우리 좀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이거 뭐냐 이거. 방송 시간 10분 경과시 5만 원 추가 이런 거 있었죠. 그건 뭐 별론 것 같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우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 1,300분 넘게 계시는데. 그러니까 200명 막 이상 넘어가면은 1회 출연 추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회 출연 추가 뭐예요? 저는 5분 다 나오는데. 그렇구나. 너랑 나랑 같이. 주로 하던 달로 하던 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옵션을 달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네. 여러분들의 좋아요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진님 5,000원 감사합니다. 기아가 해태 때부터 봤을 때는 지역 성골에게 잘해주는데 김선빌 선수 협상 과정이 매끄럽게 안 되는 거 보면 현대기아차 스포츠단도 삼성제일교육처럼 살림살이가 좀 줄어드는 부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아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나는 기아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좀 이 김선빈 선수와 협상 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좀 약간 김선빈 선수의 선수 가치 그리고 앞으로 해줄 거에 대한 그 가치를 좀 약간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기아는 쓸 때 쓰는 또 구단이고 S급만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구단이 절대 아닙니다. 음. 네,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머니 게임에서 그럼. 지지 않는 그런 구단일 정도로 최영호, 뭐 나성범 네. 이런 선수들 데려올 때 얼마 썼는지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구단이지 뭐 짠돌이 구단, 뭐 돈 안 쓰는 구단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연봉하고 FA 계약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쵸.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오해하면서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김선빈 선수의 FA 계약은 좀 해를 넘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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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뭐 출연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마이너스 옵션 넣는 건 어떠냐는. 마이너스 옵션 내가 해줘야지 당연히. 아니 해줘야지. 내가 오늘은 그럼 마이너스 옵션입니다. 옵션이지. 오늘은 그 돈을 못 받는 날이야. 일을 하고 오늘은 그냥 꽁치는 날. 마누라가 집에 가서 돈 내놓으러 가면 나 돈 못 받았다 하면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싸우고. 너 화장실 갔다 와서 35분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역시 또 여러 가지 얘기 또 한번 나눠봤고요. 댓글 또 마지막으로 좀 몇 번 몇 개 또 소화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차 영업이익 3분기 1위라던데 셀캡 때문에 맞아 셀러리 캡 때문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도 돈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이 환경이 조성이 됐죠. 셀러리 캡 요거 많은 구단들이 좀 지금 뭐 없애줬으면 하는 구단들도 있고 유지하고자 하는 구단들도 있는데 저는 이미 한번 도입한 제도는 계속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생각하고 이 플랜을 짠 구단들이 그러면 갑자기 없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지금 LG가 지금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이제 FA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올해 우승 때문에 선수 연봉도 또 올려줘야 되고 파이가 이제 커져가지고 고민이 많을 텐데 또 앞에 이제 도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새로운 거 시도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1, 2년 만에 또 없애고 이게 반복되면 이게 너무 웃음꼴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찾아야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찾아야지.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매번 시스템 얘기하면서 뭔가 수틀려지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이거 없어야 된다, 휙휙 바꿔야 바꾸면 된다. 안 뭐 되죠.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고 맞습니다. 또 어렵더라도 좀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자 저희 비시즌 목요일에는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재미로 하는 야구 퀴즈 이벤트 있습니다. 정답 맞추시지 못하셔도 저희 이벤트 영상에 댓글만 다셔도 자동으로 또 참여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제 5분께 아쿠아픽 구강세정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선빈 선수의 올 시즌 안타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뭐 너무나도 쉽죠. 뭐 이제 네이버에서 김선빈 딱 치더라도 올 시즌 성적 나오고 아니 뭐 스태티즈라든지 뭐 스탯 사이트 가가지고 김선빈 딱 치면은 안타 개수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또 맞춰주시면 당첨 확률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또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에 많은 댓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이 말씀드릴 내용들 다 소화를 한 것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40분 넘게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 이어봤는데요. 아쿠아팩 받기는 받나? 많은 분들 받아 가셔요. 이게 주에 5개씩 뿌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그러면 월에 20개씩 뿌리는 건데. 아니 보니까 뭐 여러 번 이렇게 응모하거나 뭐 하시는데 한 번도 못 받으신 안 되셔서 그러신가 보다. 그러신 걸 수도 있고. 아쿠아팩 조여쇼 받았어요. 유니콘님 받으신 분도 계시네. 네. 저도 받았어요. 받습니다. 라인하이트님도 아이고 받으셨다고. 방송국에서 이거 와, 뻥치면 안 돼. 큰일 나. 꾸준히 이제 참여하시면은 언젠가는 네. 또 이제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니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